안녕하세요. 저희는 뿌리탐사입니다. 영상의 주인공 왼쪽은 5월, 오른쪽은 미르. 오늘 MC를 맡은 저는 5월이고요. 저는 패널을 맡은 미르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장애학생 비대면 학습권 문제입니다. 온라인상에서도 베리어 프리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앞서 저희가 봤던 베리어 프리 이야기를 먼저 듣고 왔는데 해당 영상은 위에 정보 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나름 프로 비대면 학습자라고 할 수 있는 20학번인데 제 얘기를 좀 해보자면 1학년 1학기 때 정말 어려운 문제가 많았어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1학년 1학기를 그렇게 좀 어렵게 정신없게 보냈고 이게는 나름 적응해서 자치기구 활동도 하면서 이제 학교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했던 활동 중에 오늘 주제랑 같은 장애학생 비대면 학습권 문제 실태조사팀이 들어가게 됐어요. 오늘 이야기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온라인상의 베리어 프리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어떤 것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저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미르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것 같습니다. 로고, 뿌리탐사. 기사 3개를 순서대로 살펴보면서 온라인상의 베리어 프리 언제 뭐가 문제 있는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베리어 프리가 없는 대학들 여전히 시스템 탓? 비대면 수업에 갈 곳 없는 장애학생들이라는 제목의 한국경제 기사이고요. 기사가 쓰인 날짜는 2020년 6월 26일이네요. 6월 26일이면 학사 일정 중에 언제일까요? 이제 기말고사 시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개강이 미뤄지면서 종강도 미뤄져서 많은 대학들이 6월 말 초에 종강을 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딱 보면은 이 기사가 종강 즈음 딱 끝나자마자 써졌다는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읽어보겠습니다. 올해 1학기가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강의 종강으로 막을 내렸다. 전국 대학들은 다음 학기에는 비대면과 대면을 혼합해 운영하겠다는 대강의 운영 방침만 공개한 상태이다. 지금도 똑같죠. 장애 학생들은 자막 없는 강의를 보고 시험 공부를 하고 수업이 끝난 후에 올라오는 속기록을 보고 공부해야 했다. 심지어는 대면 시험을 보기 위해 개인적으로 시험 보조를 구하는 일도 있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됐죠. 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다른 포토 기사가 있는데 여기서 좀 직접적인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이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마이뉴스의 기사인데 오마이 포토 약간 이런 해서 포토 기사? 이런 사진 기사인데 부실한 자막, 뒤늦은 속기록, 고통받는 장학생들이라는 말에 여기는 6월 4일이에요. 이 기자회견 6월 4일 날 했어가지고 6월 4일 기사 바로 올렸던 겁니다. 그럼 읽어보도록 할게요. 재난이 드러낸 대학 내 장애인 차별, 정부와 대학의 부실한 지원 체계가 낳은 또 다른 재난이었다. 정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배려 프리 보장을 요구한다. 재난은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 위험하다. 재난이 사회적 소수자에게 더욱 위험한 이유는 사회적 소수자가 약해서가 아니다. 약한 것은 오늘날의 불안정하고 취약한 사회적 안전망이다.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재난 이전에도 취약했고 그 취약성과 위험성이 재난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이는 지성의 전당이자 사회 진보의 시금석이라고 불리는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 학습권, 이동권 침해는 바이러스로 인한 것이 아니다. 뿌리 깊은 비장애인 위주의 한국 사회와 대학의 장애인 차별이 낳은 것이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종식된다고 하여도 현재 발생되는 문제들은 다른 방식으로 꾸준히 재발생될 것이 분명하다. 재난 대책을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 이는 현재 법적 제도의 강제력 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인력 충원보다 체계적인 지원체계 도입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부의 개별 부서를 넘어선 실질적인 관리 감독 및 지원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학의 산업적 발전을 위해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여하고 있는 반면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의 지원 체계부터가 장애인 감수성이 결여되어 있다. 수많은 전문가가 코로나19는 언제든지 재유행할 수 있다고 한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차별은 지금 당장이라도 없앨 수 있다. 이를 위한 정부와 대학의 책임 있는 자세에 입각한 배리어 프리 보장을 시급하게 요구하는 바이다. 이렇게 다 읽어봤는데요. 꼭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이러스를 핑계로 비장애인 위주의 그런 교육 방식을 계속해서 지금 학교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바이러스가 시작된 지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비장애인 학생들은 비대면 학습에 다 익숙해진 상태잖아요, 지금. 아직도 장애인 학생들은 그때랑 처음 코로나 시작됐을 때랑 아직까지도 발전된 게 없다라는 게 정말 얼마나 우리가 비장애인 위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지 실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그 기자회견문 맨 앞에 재난이 드러낸 대학 내 장애인 차별 이 문제
굉장히 저한테는 딱 와닿는데 사실 대학 내 장애인 차별이 갑자기 재난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이미 있었는데 그게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많은 사회 문제가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사실 어떤 특정 사건을 통해서 이미 존재는 하고 있었으나 이제 사회 문제로 갑자기 이제 그 부상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있긴 하죠. 장애인 차별 문제가 이제 나오면서 저도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좀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까 미르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비대면이 나름 적응이 돼서 멀리 있는 학교 안 가서 좋긴 하다 이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만약에 장애인이었다면 또는 그 인터뷰했던 분들의 경험을 내가 하고 있다면 계속해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비대면 상황을 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실제 경험 5가지 좀 정리가 돼요. 첫 번째는 시청각 베리어 프리. 강의가 이제 온라인으로 올라오게 되잖아요. 거기서 예산과 행정상의 어려움을 핑계로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간 일반 도우미 제도 있잖아요. 이제 봉사 시간을 준다거나 이제 장애학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그거를 신청을 해가지고 매칭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좀 대면을 하지 않으니까 아예 지원조차도 좀 줄어든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대학이 준비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의 문제도 정말 많았는데 음성 문자 변환 자체. 음성 문자 변환이 뭐냐면 뭐 아이폰에는 보이스 오버, 보이스 어시스트 이런 대체 텍스트를 읽어주는 거죠. 그 버튼이 어떤 버튼인지 어떤 위치에 내가 눌렀을 때 근데 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등의 그런 소수자 권리를 재난 핑계로 지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입장에서는 이제 텍스트를 그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제 대학이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폼에서 아예 그런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자체가 안 되는 게 많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네 번째 이야기는 수업의 속기록 제공이 늦어진다. 그러니까 속기록도 어쨌든 누군가가 해서 이제 나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게 딜레이가 되면 다른 비장애 학생들은 바로 자기가 듣고 자기가 바로 공부할 수 있는 반면 속기록이 오지 않으면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비대면 강의로 한다고 해서 활동 거절을 신청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좀 나아지니까 대면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학교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본인이 스스로 활동 거절을 구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학생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랬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사회적 소수자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재난 이전에도 취약했고 그 취약성과 위험성이 재난을 통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아까도 이제 얘기하긴 했지만 정말 잘 설명해주는 문장이라 생각해요. 필수적인 사회복지는 정말 사람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여기까지는 보장을 해야 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정말 여기까지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충분히 보장을 한다라고 솔직히 볼 수는 없죠. 그 취약성과 위험성이 재난을 통해서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사회계층의 문제를 정말 좀 많이 겪었잖아요. 특히 우리는 이제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 안에서도 소수자인 장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걸 목소리 내기 힘든 거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정말 똑같은 경험을 전해드렸어요. 제가 이제 인터뷰에서 했었을 때는 제가 이제 속기록 기사님이 이제 그거를 속기록 해주셨는데 내용을 받아보니까 그 속기록 내용이 이 부분은 제가 못 알아들어서 못 적었어요 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무책임한 것 같아요. 그쵸, 무책임한 거죠. 그때 이제 그 인터뷰 하신 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약간 이런 매뉴얼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거든요. 이해를 못 하더라도 그래서 받아 적을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런 좀 체계 아니면 새로 또 그 영상을 받아서 속기록을 할 수 있게라도 좀 해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보면은 그 강의 플랫폼도 문제가 좀 심각하냐면 그 당시에 학생들 간에 이런 소통을 하려면 대면 상태였다면 만약에 팀플을 저희 둘이 짜요. 그러면 서로 번호 교환을 하면 되는데 비대면 상태에서는 줌에서 번호 교환을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알아서 쪽지로 이제 플랫폼 안에 있는 쪽지로 이제 소통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그 쪽지 부분이 이 음성 문자 변환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쪽지를 받아서 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확인해가지고 팀플의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학교에서 쓰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팀플을 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도 이제 장애인 구축 서비스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그런 팀플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례도 있었겠네요. 네,
맞아요. 아, 그리고 이제 음성 문자 변환 관련해서는 이제 대체 텍스트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공지나 아니면 학교에서 어떤 공모전이 열린다라는 걸 이제 알릴 때 또는 학교 SNS에서 정보를 줄 때 특히 이미지가 많이 올라오는 경향이 있잖아요. 포스터 또는 공모전 내용이 뭔지 대부분 그 포스터만 띡 올려놓는다거나 특히 SNS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그램은 특히 사진 중심의 SNS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동영상이 소리만 들리고 보이지 않다거나 또는 장애인의 경우는 그 동영상이 자막이 없어가지고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제 시각장애인에겐 특히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데 제가 인터뷰한 내용 중에 하나는 이제 교수님이 공지에다가 이제 포스터 같은 거 이제 이런 이미지를 쓰세요 하고 이제 이미지를 올려줬는데 그거를 읽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대체 텍스트가 안 적혀 있으니까 대체 텍스트에 대한 필요도 이제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꼈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인데 이제 코로나 재확산 속에 장애인 베리어 프리 보장하라라는 기사입니다. 이건 뉴스클레임이라는 곳에서 나왔던 기사이고 이거는 2020년 9월 25일 딱 며칠 전이죠. 1년 전 며칠 전이에요. 완전 지금.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도 결국에는 이제 공동 기자회견을 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현재 특수교육법 개정 과정에서 대학생 참여를 적극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장애인 학생의 생활권, 학습권, 이동권 등의 권리를 구체화하고 법령기구인 장애학생 지원센터의 권한과 역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이 확 저한테 좀 닿았던 건데 왜냐면 제가 인터뷰를 보고서로 이제 작성하면서 느낀 게 굉장히 장애학생에 대한 이런 학습권 또는 그 권리가 러프하게 여겨지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정말 저 이거 해주세요 해야 그걸 해주고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그 장애학생 유형에 따라 필요한 게 다 다를 수는 있죠. 그걸 요구에 맞춰서 해주는 건 맞는데 요구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조차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가지고 여기서 앞서 여기 뉴스클레임에 나왔던 기사 얘기처럼 생활권, 학습권, 이동권 등 그런 권리들을 좀 세세하게 구체화하고 거기에 대한 사례를 뭐 찾는다든지 이런 걸 하고 특히 장애지원센터 장지원 또는 장센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권한과 역할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거 약간 성폭력 처리 과정 저희 다뤘을 때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담당 부서의 힘이 사회적 소수자들을 담당하는 담당 부서의 힘이 약한 거는 어느 영역이나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이게 문제 잘 처리되지 않는다는 건 그 처리 담당 기관의 권한이 미약하고 역할이 잘 정의돼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죠? 로고 뿌리 탐사 그 다음은 뭐냐면요. 장애 학생들은 선수관권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앞에서 봤던 기사처럼 날 어떻게 지원해 줄 건지 이거에 대해서 기재가 돼 있지 않은데 그렇다고 교수님한테 일일이 전화 돌리는 건 맞아요. 너무 그 사람 하나의 책임으로 보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그러면 실시간 수업 때는 시청각 장애 학생들이 참여하기 어려우니까 녹화본을 올려달라고 장애 학생 지원센터에서 교수님들한테 요구를 하면 이제 본인의 그런 저작권? 그런 문제 때문에 거부하시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으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적절한 시기에 해당 장애 학생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강의 이외의 대체 자료, 그러니까 강의 노트나 아니 PPT 파일 등 여기는 녹화본도 들어가겠죠? 이제 그거를 거부하시는 거죠. 이게 거부의 문제는 아니지만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정말 그 편차가 컸어요. 사실 이건 문제 하나로 더 추가할 수 있는데 이제 인터뷰를 다 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데 어떤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화본도 안 주시고 PPT도 안 주시고 이제 줌으로 이제 시험을 보게 됐을 때 조금 시간을 좀 늘려달라 했더니 그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 약간 이렇게 완전 다 안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신 반면 또 어떤 교수님은 어느 정도 충분히 보장을 잘 해주는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강의 뽑기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뽑기운처럼 정말 운이 좋으면 좋은 교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고 근데 이 좋은 교수님이 비장애인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정말 잘 가르치고 나에게 학점 잘 주고 꿀 학점인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나의 기본적인 학습권을 보장해주는 좋은 교수님 이거나 또는 그 반대는 극과 극인 전혀 내가 수강하기조차 어려운 환경에
있는 교수님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 느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중간 기준치가 없다. 교수별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는 그 기준이 없다라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그 필수적인 사회복지 재난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인 사회복지 이미 있었지만 그게 취약했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 대학 사회 안에서는 장애 학생들에게 그 기본적인 필수적인 것도 잘 제공이 되지 않았다는 거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장애학생 지원센터랑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장애학생들이 자기가 장애학생이라는 거를 밝히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거를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고 싶어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하시면서 그렇게 장애학생들한테 뭔가 뭐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게 좀 불편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걸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장애인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회적으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안타깝다. 어떻게 우리 도와줘야 할까? 약간 이런 식으로 동정의 눈빛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 와서는 특히 특정되기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그냥 받을 수 있는 그 뭐 장학금이라든지 받을 수 있는 건 받는데 굳이 내가 나서서 이거 해주세요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의 권리를 사회에서부터 사실은 보호해주지 않고 지켜주지도 않는데 대학에 와서 내가 이런 나를 보호해주세요, 지켜주세요라고 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작은 사회에도 큰 사회의 영향을 그대로 흡수해서 보인다라는 거를 또 새삼스럽게 좀 느낀 것 같습니다. 결국 좀 총평을 해보자면 이제 마무리인데 지금 법적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그 장애 학생의 권리 정말 그 바닥에 있는 그 권리를 학교에서 책임지고 보호하고 강화해야 결국엔 학교에서 해야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전문성이 가진 장센터에서 관리 감독하고 유지를 보수를 해야 이게 그 권리가 계속 증진될 수 있고 이게 계속 보호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마지막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학교가 문제다. 이게 단순히 코로나 상황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도 장애 학생들의 학습권 문제는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온라인상 배려프리 장애학생 비대면 학습권 문제를 이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비대면 학습을 굉장히 오래 했지만 이제 아직까지도 비장애 중심적인 사회에서 장애 학생들이 목소리 내기가 정말 쉽지 않다. 근데 목소리 내지 않는 장애 학생들에게 너네가 목소리 안 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없잖아.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건 정말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저도 준비하면서 우리 전에 했던 그런 백래시라든지 성폭력 처리 과정 문제 그거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구나. 결국에는 그 학교의 구조적인 문제가 이렇게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영상이 조금 그런 문제 인식에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는 바람이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